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가 피살되자 군은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전두환이 수사를 하는데 정승화가 상식 밖의 일을 벌이죠. 수사하는 전두환을 해임하려 했어요. 그러자 군은 정승화를 이제 배신자로 규정하고 전체가 뭉치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그래요. 전두환이 없었다 하더라도 군 전체가 복수심에 불탔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또 누군가를 중심으로 뭉쳤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요. 이 경우는 카이사르 경우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승화가 상식 밖의 행동을 했죠. 그러면 정승화는 왜 그랬을까? 왜 수사하는 전두환을 수사 중단시키려 했을까? 밝혀진 건 없죠. 밝혀진 건 없는데 자기한테 다 유리하게 말하겠지만 여러 가지 가설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제 뭐 김재규를 뭐 너무 깊이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수용해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승화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김재규랑 같이 있었죠. 그래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승화가 왜 그런 상식 밖의 일을 벌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군에서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정승화가 김재규랑 같이 있었느냐, 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승화 배신자 아니냐, 박정희 암살에 가담한 인물 아니냐, 이런 의심 살 수가 있죠. 김재규랑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정승화를 수사하려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승화가 전두환을 해임하려 한 것이 아닐까. 그게 좀 제일 유력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철저한 수사를 막은 게 실수인 거죠. 철저한 수사를 막은 정도,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군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왜 복수를 막느냐? 너도 가담자지. 체포됐잖아요, 정승화가. 거의 뭐 대부분 군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장태환 군대도 저항을 포기하고 병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복수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요. 박정희 뜻을 계승하기로 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제주도 포함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을 구금 연금했다. 김영삼, 김대중은 가택연금되었고 김대중은 구금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군이 일어나 버리면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정성화가 굉장히 잘못한 거죠. 카이사르 사례를 보라 했죠. 카이사르가 피살당하니까 군인들이 복수하려 하죠. 그 복수에 성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순서는 카이사르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복수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계승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버리면. 다른 사례도 보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 이런 경우. 한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겠죠.
뭐 일일이 다 얘기하면 뭐 너무 길어지니까. 옛날에 그 고려시대 때뭐 정중부인 안도보라는 거예요. 그 문신이 무신을 괴롭히죠. 모욕을 주죠. 그 복수를 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무신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복수를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복수가 시작돼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간에. 김대중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요주의 인물이었다. 근데 이제 이상하잖아요. 김영삼, 김종필은 가택이 연금되는데 김대중은 구금되잖아요. 김대중은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가혹하게 되죠. 군사정부 때, 군사정부가. 왜 가혹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김대중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요주의 인물이었다. 김대중은 1967년부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했지만 꼭 그 이유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 된 것은 아니다. 김대중은 원래부터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부터.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 아니 뭐 김영삼하고 똑같잖아요. 김영삼도 뭐 그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똑같은데 왜 김대중만 구금하냐? 예전에 납치도 당했죠. 이상하잖아요. 가택연금만 하지. 예를 들어 1973년 김대중은 일본에 머물렀는데 납치된 사건이 있었다. 중앙정보부 요원이 납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 왜 납치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중앙정보부 요원이 납치했다면서요.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이유로 납치했는지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납치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 김대중은 1998년에서 2003년까지 대통령이 되어 집권한 사람이다. 당시 납치했던 중앙정보부 요원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까지 했는데 자기를 납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몰라요?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죠. 중앙정보부 요원이면.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밝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민간인 단체가 벌인 일일 수도 있고 중앙정보부 요원에 납치한 것이 맞긴 한데 납치 사유를 밝히기 곤란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많죠. 하여간 당시 김대중이 납치되었을 때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고 서울로 압송된 뒤 자택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납치한 것 같나요? 아니 뭐 민주주의 운동한다 해서 김영삼한테는 안 그랬는데 김대중은 모진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젊을 때 생각해 보면 꽤 오래됐지만 20, 30년 전의 일이지만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빨갱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왜 그런 말이 퍼졌을까? 한번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이력을 봐야 되겠죠. 김대중의 활동은 김영삼의 활동과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산주의 활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본 이유가 있을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은 정치 활동을 하는 내내 공산주의자라는 소문이 있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김대중은 김두봉이 1946년 2월에 연안파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창당한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신민당에 입당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1946년 박헌영이 폭동을 일으킬 때 파출소를 습격했다고도 전해진다. 이거는 이제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민당 전남도 목포지역 지구당 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장인이 신원 보증하고 다시는 자익단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개 방면되었다고 전해진다. 김대중의 경찰서 습격 사건은 논란이 있다. 현 시대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 아니다. 전향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입하는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들리는 소문에 하면 이제 그래요. 뭐 연설을 잘해서 웅변을 잘해서 김창룡이 좋아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뭐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만 미국 육군 통무부대 CIC가 아군 후퇴시 사살 대상자로 김대중을 지명하였다는 설도 있다. 악질 공산주의자로 보고 뭐 사살 대상자에 넣었다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장인을 연출로 하여 민주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요. 한민당 고위직이었죠, 장인이. 부위원장이었죠. 그래서 AI에 이제 물어보고 썼겠죠. 아는 들리는 소문들을. 그 재미나이 한번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조선신민당 입당 및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출소 습격 사건 논란의 예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제 공소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제 현 시대에서는 이제 그래요. 군부가 작성했으니까 그냥 거짓이다, 음모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말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도연맹은 가입은 사실이다. 뭐 경찰서 습격 사건도 사실일 수 있는 거예요. 경찰서를 습격했으니까 체포돼서 전향하겠다고 보도연맹 가입한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흐름상 맞잖아요. 미국 육군 특무부대 사살 대상자 지명설, 사살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설이다. 하여간 뭐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형한 공산주의자가 가입한 게 보도연맹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런 활동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대중은 좀 김영삼하게 다르게 취급됐다는 거예요. 박정희도 과거에 남노당에 가입한 적이 있었으니 확실히 전향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군사정부는 김대중은 가짜로 전향했다고 보고 김대중의 정치활동을 공산주의 활동으로 보았으면 사실이다.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처럼 김대중은 젊은 시절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과 달리 항상 요주의 인물이었고 김영삼이 연금될 정도면 김대중은 구금되었다. 그 김대중만 구금됐잖아요. 김영삼은 연금했는데. 근데 군사정부는 김대중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자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근거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정보가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뭐 그것까지 알 수 없죠. 현 시대에서. 그 비밀이 많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김대중은.
1979년 10월 부산과 경상도에서 야당의 대표 정치인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자 부산과 마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예전에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뭐 항쟁으로 알려진 폭동이 일어났다 했죠. 왜 부산과 경상도에서 일어났느냐? 그걸 빠뜨렸는데 1979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영삼이 제명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에서. 그래요. 그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지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제명이 됐어요. 그러자 부산과 마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폭동이 일어났나요? 뭐 김영삼 지지한 건 아니죠. 또 그 민주공화당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김영삼 지지자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을 체포하면 들고 일어나더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또 호남에서 김영삼과 같이 야당의 대표 정치인은 김대중이잖아요. 그럼 김대중이 체포됐어요. 그럼 또 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 시위로 시작하는 거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어난 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유력 정치인을 어떻게 뭐 한쪽은 한 번은 제명하니까 일어났고 다른 한 번은 체포하니까 일어났더라. 그렇죠. 동기가 똑같죠. 근데 양상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전남대학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학생들이 주로 했겠죠. 이에 대응해 투입된 제7 공수특전여단을 곧바로 진압해 나섰다. 그렇죠. 군인들은 곤봉으로 때리고 군화로 찼다. 찾겠죠. 다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부산과 마산에서의 폭동처럼 진압된 것처럼 보였지만 저항은 더 거세졌다. 부산은 어땠나요? 마산은 이렇게 한번 진압하니까 끝이 났잖아요. 근데 광주는 그렇지 않았다. 또 이제 더 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산과 마산에서 마산과 양상이 다르죠. 5월 20일 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군을 향한 차량 돌진이 있었다.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된 순간이었다. 이제 폭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에 경찰관 4명이 사망했다. 군은 총을 발포했고 시위대 4명이 사망했다. 차량 돌진이 문제인가 발포가 문제인가? 뭐 증언밖에 없죠. 당시 현장을 정확히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이치상 차량 돌진이 먼저다. 발포하기 시작하면 차량 돌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총소리가 나자 시민들은 흩어졌다. 폭동이 진압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 현장은 이미 오래전이고 재현을 해야 되는데 증언밖에 없죠. 증언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동영상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 한번 또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언이 있고 이러는데 발포가 먼저고 차량 돌진이 뒤졌다. 그렇게 하면 이제 스토리가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시위대가 또 그래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발포를 하는데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차를 몰고 간다. 그거는 영화 속에서나 있는 거잖아요. 차량 돌진이 있었고 그에 뭐 이제 동시에 발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발포를 시작하면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계속 돌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하여튼 이지상으로는 차량이 돌진하고 위협을 느낀 군이 발포를 하고 시위대가 흩어졌다. 총소리가 나니까. 그래야지 스토리가 되잖아요. 발포하고 있는 도중에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누군가가 차를 타서 돌진한다는 거는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맞을 거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흩어졌겠죠. 폭동이 진압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다. 또 이제 그래요. 계속 커지더라. 시위대는 내전을 선택했다. 5월 27일 오전 시민들은 광주 시내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해 총기와 탄약을 확보했다. 그렇죠. 이제 무기로 확보하면 내전이 되는 거죠. M1 소총, 카빈, 기관총, 수류탄 등 다양한 무기가 시위대의 손에 들어갔다. 그날 오후 광주역과 도청 주변에서 시위대는 계엄군을 공격했고 계엄군은 총격전에 패했는지 놀랐는지 알 수 없지만 후퇴했다. 일단 후퇴했다는 거예요. 총쏘고 수류탄 던지고 이게 내전이죠. 이제 이건 완전히 그렇잖아요. 차량 돌진하는 거는 이제 폭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시위에서 폭동 내전으로 변질했다. 그런 경우는 흔해요. 서로 대치하다 보면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당시 광주 시위대는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후퇴했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 시위대는 전남도청을 점령했다. 폭동에서 내전으로 변질된 순간이다. 이제 좀 나라가 세워진 거죠. 뭐 광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큰 일이 벌어지면 광주 시민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죠. 다 성향이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거 결과가 그러하니까 그전에는 그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호남이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누구 지지 세력이었나요?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의 지지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계열보다, 신민당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여했냐? 광주 시민들이 다 참여했다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광주는 좀 도시니까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호남 전체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보다 민주공화당 그래요. 박정희 지지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이니까 사실이잖아요.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광주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학생들과 김대중 지지자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재현시키는 거죠. 이게 보라는 거예요. 1978년 선거를 보라는 거예요. 전라남도 8석, 신민당 7석이잖아요. 민주공화당이 8석이고 전라북도는 민주공화당이 6석, 신민당이 4석이잖아요. 그래요. 부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주공화당 4석, 신민당 5석. 이때 부산 신민당이 이제 이때는 좀 많이 얻었죠. 다른 데는 안 그랬지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주공화당 지지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광주 사태도 광주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주 시민은 맞지만 민주공화당 지지자도 더 있잖아요. 저번 선거 보면 그전 선거 보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지지자와 학생들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정확한 역사 표현인 거죠. 그런 거, 그 시위에서 폭동 내전으로 변질한 광주 사태에서
138명의 시민과 23명의 군인, 4명의 경찰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막을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보통 이제 군인이 투입되면 진압이 되잖아요. 그냥 부산과 마산은 진압됐잖아요. 사망자 없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격화됐을까? 전쟁까지 내전까지 갔잖아요. 그냥 진압된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또 유력 정치인이 김대중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체포까지 되니까 과격해진 것이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럼 이제 이 사건은 뭔가요? 반군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김대중 지지자들이 이제 그 민주화, 김대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가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뭐 그냥 좀 약간 동학하고는 다른 거죠. 동학은 수탈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조병갑이가 관리가 수탈해서 뭐 3.1 운동하고 또 다르고 그래요. 4.19하고도 다르고 4.19는 부정선거 때문이고 좀 약간 비슷한 면은 좀 있죠. 약간 민주정치를 실현하겠다. 뭐 그런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4.19하고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뭐 군대 국가를 수립하겠다. 뭐 이건 아니잖아요. 뭐 갑신정변과 같이 그건 아니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